네, 미중 바로알기 시작합니다. 미 대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중국은 374명의 당 간부가 모여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논의되는지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보고요. 최근에 달러 약세 현상 그리고 미 대선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요. 질문을 좀 중간중간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자, 먼저 이 전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어제부터입니다. 올해 최대 정치 행사 오중 전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중 전회가 뭔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있는 5번째로 열리는 전체 회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5년 임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예. 5년간 최소 5차례 이상의 전체 회의를 갖도록 당원의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순번대로 1중전회, 5중전회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1중전회는 당 최고 지도부들을 선출하고 또 2중전회는 공산당 헌법을 수정하는 문제, 그리고 4년 차인 5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경제 계획을 심의하는 보통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임기 5년 동안 최소 5차례 전체 회의를 갖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임기라는 거는 그 공산 당원들 임기를 말하는 건가요? 시주석 임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당 주석서부터 선출된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임기 단위로 나눠지고요. 예.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2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임기제가 이번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이런 구조가 조금은 현재로서는 좀 무너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5중 전회에서는 어떤 이슈가 논의되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치적 이슈하고 경제 관련 이슈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가을이 상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1982년도에 폐지됐던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고요. 또 정치국 상무위원 숫자도 현재 7명에서 앞으로는 5이나 3명 정도로 크게 줄인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시황제의 이름에 걸맞게 1인 절대 권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경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간 경제계획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14차 5개년 계획이 논의되고요. 중국의 GDP를 2035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장기 목표도 확정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대1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지, 미국과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전개시킬지, 그리고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략적 신흥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이런 내용도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이 또 논의가 되는데 방금 전에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논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예상하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출 주도의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예. 이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 경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예. 수출과 함께 내수를 강조하는 쌍순환 발전 모델이 검토나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나 중국 서비스와 관련돼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정부 주도로 M&A가 본격화되고요. 국영기업의 지배력 강화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민영기업도 정부에 의해서 통폐합이 되거나 정부 소속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제 자립도를 높이겠다, 수출과 내수를 강조하는 쌍순환 발전 모델, 또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예상이 되는군요. 자, 요즘 반도체가 참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지금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초 목표가 이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계획이 어떻게 달성 가능할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 문제로 인해서 화웨이가 제재를 당했고요. 예.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기업으로 지목된 SMIC라는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전체 그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자금률을 높이는 이런 정책은 거의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미국 조사 기관인 IC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정도 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20%에 머물 것이고요. 이마저도 삼성전자나 인텔, TMC, MC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은 대부분의 제품이 중저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 그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그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 달성 이 목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화웨이라든지 SMIC 같은 이런 제재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상당히 좀 반사 이익을 얻은 것 같아요. 어제였죠. 3분기 그 수출 실적 우리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화웨이가 이제 본격적인 제재를 받기 전에 밀어내기 수출을 한 건 아닌지 이렇게도 또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4분기에는 좀 우리 대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AI, 빅데이터, 3월 인터넷과 관련돼서 1조 4천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산업 고도화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중국 경제는 현재 디지털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이 되고 있지만 각 산업별 디지털 보급률은 세계 평균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근데 중국이 디지털화의 속도를 낼수록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장비 부품 회사들 쪽에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같은 특수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3분기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준으로 95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4분기 영업 환경을 나타나는 지표도 110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100을 상회할 정도로 대중국 사업 전망은 앞으로도 좀 밝고 그런 측면에서 대중국 수출도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4분기에도 대중국 사업 전망은 밝을 것 같다는 예상이시고, GDP 얘기를 좀 해보죠. 중국은 항상 보면 목표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기 5개년 계획에서는 성장률 목표를 발표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중 패권 전쟁이 무역이나 환율, 기술, 군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추방 전쟁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 내에서조차도 과도한 성장을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수치를 내려다 주면은 인프라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2025년까지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5%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적당한 성장이라든지 성장률 밴드폭을 크게 확대시키는 애매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6% 지키겠다 이런 건 좀 꿈의 숫자가 되겠군요. 6%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적당한 성장 아니면 밴드폭을 좀 넓혀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몇 퍼센트 하겠다 이렇기보다는 4에서 5% 정도 하겠다. 4에서 6%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미국이 GDP 1위고 중국이 2위인데 곧 이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한 2030년 정도 이렇게 그쯤이면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GDP 규모를 보면은 올해는 중국이 미국의 73%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의 그
수준을 회복하려면 2022년 이후에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이 계속적인 정부 주도의 정책을 계속 쓴다고 하면 2030년께에는 중국이 미국의 GDP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때문에 왕타오 USB 중국 담당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 2030년에는 미국의 GDP는 26조 6천억 달러, 중국도 26조 8천억 달러가 되면서 중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예.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압박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만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앞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미국 추월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2020년에는 미국이 100이라면 중국은 73 GDP가. 근데 2025년에는 한 90%까지 2030년이 되면 추월한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군요. 자, 이번에는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아주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소식 다들 아실 텐데 제 기억으로는 왜 3월에 그 증시 패닉이 왔을 때 1280원대인가요? 환율이 최고치로 치솟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는 1120원까지 떨어졌고 오늘은 조금 회복이 됐네요. 1134원으로 회복됐는데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달러가 약세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약세.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코로나 감염이 확대가 되면서 4분기 경기 회복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고요. 예. 또한 그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예측 불허의 대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리스크 회피성 매수세가 안전 통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본 엔화나 스위스 프랑, 유로화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원화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의 그 상당한 강한 동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 6.64 위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엔화는 연말까지 1달러에 6.5위엔 전후까지 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원화 같은 경우에도 1달러에 1,100원대가 연말 전에는 붕괴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왜 포치 그랬잖아요. 파칠이라 그래서 왜 그 1달러에 7위안을 넘어섰던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6.5위안까지 예상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 미 대선 소식 좀 전해주세요. 이제 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예상이 어떻게 좀 변했습니까? 트럼프가 많이 치고 올라왔죠? 네, 트럼프가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바이든과 대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예. 특히 6개 격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 효과를 트럼프가 단단히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채권시장이라든지 다른 그 지표로 보면은 현재 그 도박사 확률도 60% 정도는 바이든이 우세로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개인 투자가들이라든지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제만 봐서는요, 소장님.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해서 바이든이 되는 게 우리 경제에 유리합니까?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 경제에 유리합니까? 한마디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트럼프는 거래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무역 압력이 작용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더 많은 수입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히려 조금 더 바이든보다 우리 경제에는 좋고요. 정치나 국제 관계에서는 바이든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